자, 소설가 복걸씨 아시나요? 비명을 찾아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약간 경제적인 거에도 밝아요, 보면. 그래서 뭐 특이한 얘기를 했어요. 저는 뭐 이분 뭐 소설 본 건 없고 영영 공용화를 주장했어요, 이분이. 영어를 뭐 국어로 하자고. 근데 이걸 한 게 일본도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 논의가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일본어랑 사실 한국어는 영어랑 제일 그 멀잖아요. 어족 자체가. 어? 우라 알타이게랑 완전히 멀어가지고 배우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도 그때 논의했을 때 그러면 상류층은 영어 쓰고 하층민은 자국어 쓰면은 이게 격차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일본이 한 게 번역을 시켜버린 거죠. 완전히 다. 그, 어? 영어로 된 것들을 100% 번역을 해버리자. 예?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평등하게 다 볼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뭐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생각하면 음, 예를 들어서 구글 번역기 있잖아요. 그것도 뭐 완전하진 않지만 예전에는 되게 황당했었잖아요. 구글 번역기 썼을 때.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맞아요. 그래서 저도 폴로닉스나 이런 거에서 메일 오면은 거의 한번 돌려보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한 것보다 하여튼 나아요. 이제 구글이 따라잡은 거죠. 어떻게 보면 제 영어 실력 정도는. 그리고 뭐 파파고도 있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사실 번역은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거의. 물론 이제 완전하진 않죠. 그 자체가. 실수도 있고. 근데 뭐 사람들 실수를 하니까 언어란 건 뭐 이게 음, AI도 발달되고 정보가 많이 모이면 그 싱귤레리티가 오면은 제가 보기엔 거의 될 것 같아요. 99% 정도는.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없는 거죠. 예? 전 차라리 이 달러를 이분이 근데 특이한 게 자, 영어 공용화 논리는 뭐 저는 이 정도 했고요. 할 필요가 없다. 지금 뭐 그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의미가 없고 뭐 한국처럼 또 해도 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기존에 나이 있은 분들은 힘들고 사실 영어 뭐 다시 배우기 50 뭐 60 먹어서 배우기도 힘드시잖아요. 그분도.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탈민족주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예속되는 거죠. 식민지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세월호 침몰 사고를 권력 부패라고 했고 절대적 권력 부패한다. 그러니까 복골씨는 약간 특이하다. 우파하면서 좀 약간 엉뚱하면서도 좀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좀 받아들일 수 없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예. 그래서 뭐 영어 공용화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필리핀도 영어 쓰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저도 두 번 가봤지만 하층민들 잘 못해요. 그리고 관광하는 거 뭐 아머치 이런 걸 알아듣지 이 사람들은 뭐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양이 쌓이고 자기가 뭐 철학도 얘기하고 이 정도 돼야 이 사람들이랑 뭐 영어를 해도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을 얘기해서 뭐 할 거예요? 뭐 How old are you나 하고 뭐 거의 그 정도는 해야지 뭐 어떻게 그 사람들이랑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목걸 씨가 또 2006년 라디오 인터뷰에서 환차손이 엄청나 우리 경제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환율 방어와 손실이 많다. 달러를 통용시켜야 된다 주장했다. 그렇죠. 저는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가 없다면 이더리움이나 뭐 저는 뭐 달러, 위에나 엔화 뭐 다 들어와야 되세요. 파운드 뭐 싹 들어와 유로가 들어오라고 해요 다. 한 대여섯 가지 쓰였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기는 정부가 어느 찍어내고 이게 들어와 줘야 예를 들어서 IMF가 있을 때도 이 정부 가진 돈 있으니까 이걸로 또 방어할 수도 있잖아요. 유에나도 그 특별히 인출권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애들 들어가 있는 애들만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의미가 없는 게 통화 수입 스와프를 하잖아요. 스와핑 교환을 하는 거죠. 뭐 최근에 스위스랑도 했지만 상대방 그거랑 맞고 근데 연장 안 해줘 버릴 수 있죠. 뭐 한중 관계도 사드 있으면 안 해줘 버리고 뭐 일본도 뭐 위안부나 뭐 독도 문제나 이런 거 있으면 안 해버리고 외교적인 것 때문에 안 해버리고 사실 IMF 때도 일본이 도와주려고 했는데 미국이 막은 거잖아요. 아십니까? 예? 우리나라 혈맹이고 우방이란 놈들이 이런 뒤통수를 치고 물론 일본도 뭐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김영삼은 계속 일본을 자극했잖아요. 예? 그때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뭐 버르장밀을 뭐 고쳐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일본한테 그리고 이명박 같은 놈들은 독도 가가지고 이명박이 독도 가가지고
인기 말이 독도가지고 그때부터 한류 일본 열풍이 완전히 꺾였잖아요. 그때부터 싫어하고 일본인들이 또 다시 혐한 분위기 불고. 그 전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윤사마도 나왔고 그 전에는 10년간은 좀 좋았었잖아요. 일본이랑 사이가 좀 좋아야 되는 생각해. 이게 이간질이라니까요. 중국이나 일본, 한국이 단결하면 안 되니까 이런 세계 정부에서 이놈들을 계속 이간질 시켜. 그 이간질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임진왜란부터 한 겁니다. 지 않습니까? 서양 선교사 이놈들이 뒤에서 조종한 거라니까 임진왜란이. 예? 아니라고 보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 그때 16세기 초반에도 막 멕시코인이 중국으로 와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예? 모릅니까 그거? 예? 세르페데스가 신부가 오고 뭐 자 그래서 달러가 좋죠 제일. 근데 달러는 뭐 찍어내버리면은 방법이 없잖아. 우리가 뭐 미국한테 양적 완화를 하라 말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달러는 금과 연동되지도 않았으니까 몰빵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금을 사놓자니 금은 뭐 가지고 있어야지 뭐 그걸로 크게 뭐 교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금값 자체도 변동이 제일 심하잖아. 제일 날 웃긴 게 비트코인 이 유심히 멍청한 인간이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있어가지고 큰일이다. 야 달러는 안 바뀌냐? 유엔화는 안 바뀌냐 매일? 살 때 팔 때 안 바뀌어? 왜? 파운드화는 안 바뀌어? 한국 돈은 안 바뀌어. 그럼 상대적으로 다 바뀌잖아요. 매일 바뀌고 제깍제깍 계속 바뀌잖아요. 1초당. 그게 얼마나 변동성이 심한데. 그리고 달러가 IMF 이후에 얼마까지 갔습니까? 한 800원, 1,800원까지 갔잖아요. 생각납니까? 하루 만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2배 된 거 생각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뭘 안 바뀌어? 비트코인보다 더 변동성이 큰데, 예?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 변동성이 큰데, 별 헛소리, 지랄하는 인간들 다, 그런 놈들 지식인이라고, 예? 그러니까, 예? 우리 제 말 들으라는 게 아니라, 역사를 반추해보면 돼요. 20년 전을 잊어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IMF를, 예? 정부한테 삥 뜯기고, 금 삥 뜯기고, 진짜 중요한 자산은 금인데, 예? 가치 불변, 영원 불멸, 예?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그 피땀머리에서 그 돌반지 이렇게 한두 개 받은 걸 바친 국민인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고 진짜 반성해야 돼요. 정부는 속지 말아야 되고 절대 지식이 힘입니다. 지식이 아니 그걸 돌이켜보면 다 이해 가실 텐데 미국에서도 루즈벨트 때 달러에 대해서 거래 금지시켰잖아요. 처벌시켰어요. 그거 거래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짓을 하고, 그러면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건데, 그 자체가. 거래소 폐쇄 자체가 헌법적 가치를,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가,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들인데, 그런 인간들한테 어떻게 나라를 맡깁니까? 자, 짐바브웨는 어떻게 됩니까? 초인플레이션 돼가지고, 행운의 지폐라는 게 막, 트릴리언 달러 막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경짜리 막, 그, 바이메른 공화국 때,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 와가지고, 수레에다가 막 그 돈 싣고 막 해가지고 거래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형은 알코올 중독 빠져가지고 술 먹어가지고 병만 남았고, 동생은 열심히 일했어. 근데 형은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월급은 똑같은데 형은 빈병 팔아가지고 부자 됐어요. 동생은 가난하지. 월급은 똑같은데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손해입니까? 그래놓고 선대인이나 이런 인간들은 뭐라고 합니까? 집 사지 말라고? 양적 완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졌는데 물건이라도 사야 되죠. 그걸로 물건을 사야 손해를 안 보는 건데 사실 그 사람이 얘기할 때 계속 집값 오른 거 아십니까? 누굴 믿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 말 틀렸으면은 반박을 해보세요. 댓글을 달아서 속으면 안 되네. 그러니까 달콤한 말을 좋아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인권이라든지 뭐 사랑, 평화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인간들이에요. 종교가 그러니까 제일 나쁜 인간들이에요. 거기 다 있다고 보면 돼요. 모든 악의 근원이죠. 마르크스 말 중에서 제일 맞는 건
종교가 인민 아편이란 말이 제일 맞는 거죠. 제일 부자잖아요. 바티칸이 제일 세상에서 제일 부자죠. 17억 명 그 헌금을 받는데 5% 받나요? 그 돈이 다 스위스에서 자금 세탁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뭐 순복음교회나 뭐 이런 것들 명석교회나 이런 것들 말할 것도 없고 예. 똑같이 따라하는 거니까요. 예. 자, 그래서 그럴 필요도 달러를 물론 저는 금도 보유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에 가지고 있는 건 진짜 금이 아니죠. 뭡니까? 금을 가지고 있던 증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진짜 금도 아니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 그거 고종이 도이치뱅크에다가 보관해 놓은 거 못 찾아가지고 독립군 지원도 못하고 나중에 그 찾지도 못하고 결국 나라 뺏긴 거 생각나십니까? 예? 은행을 믿으라고 그래놓고 2차 세계대전 때 왜 독일 폭격됐으니까 그 찾지도 못하고 뭐 예를 들어서 고종이랑 순종 후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찾으러 나서야 되는데 예? 뭐 자료가 있겠어요? 100년 전 건데 지금 예? 일본 놈이 그거 물로 빼내고 그 돈 300억인가 있는데 제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은행을 믿으라고요? 그래놓고 도이치뱅크 지금도 있잖아요. 예? 자, 그럼 비트코인이나 라이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거 믿어야 될까요? 저는 믿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예? 뭐 걔네들보다 나으니까 변동성이 걔네들보다 낫다. 나는 IMF 때 달러 변화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예? 그때 물가 수입해서 그러면은 그게 연동돼 가지고 석유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폭등했습니까? 서민들 얼마나 힘들어지고 예? 그 수입하려면 몇백 올랐는데 갑자기 예? 생각나십니까? 그거 다? 왜 잊어버리고 사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971년부터 달러는 돈이 아닙니다. 사기화폐죠. 근본위제랑 떨어져 나갔으니까 태환이 안 되면 그래서 또 IMF를 겪었죠. 한국은 멍청한 짓 해가지고 제가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자, 결론이 뭡니까? 이 글의 결론. 뭐 복고일 씨가 뭐 얘기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달러 통화 뭐 이건 구시대적인 분이죠. 이분은 약간 꼰대 이미지도 있잖아요. 복고일님이 뭐 약간 보수적인 거. 근데 뭐 합리적이기도 한데 뭐 약간 뭐 비판적이기도 하고 뭐 그런데 뭐 그때 당시에는 뭐 2007년도 뭐 6년도는 뭐 들을만도 하죠. 근데 지금 뭐 이거 비트코인이랑 뭐 이더리움이랑 얘기했는데 달러 공용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거 하면 되죠. 그쵸? 예. 스와핑 할 필요도 없다. 왜 남은 나라에 굽신거려요? 중국한테 굽신거리고 일본한테 굽신거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돈 때문에. 예? 그 해달라고 이거 사면 되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부에서 사가지고 쟁여놓으면 되는데 어따 이건 뭐 어디다 놨는지도 모르고 불에 탈 염려도 없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한국에서 화폐를 만들어라. 한국은행에서.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달러 해치를 하면 된다. 금도 변동 있고 달러도 바뀌니까 비트코인도 뭐 바뀌니까 뭐 많을수록 좋은 거죠. 이더리움도 사고 뭐 퀀텀도 사고 다 사는 거죠. 뭐 트론도 사고 뭐 다. 예. 자, 이렇게 하자는 걸 제 주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